지난 11월 23일 목요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군 상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했으니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응답할 차례겠죠. 네,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함께 모여 연대해주시고 목소리 내주심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수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는 구호의 마지막 3번 따라 불러주시면 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공식 사죄, 적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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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2025 한일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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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연대하며 주변의 혐오를 뚫고 평화로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수요일과 같이 오늘의 1624차 수요일에도 바위처럼을 함께 부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바위처럼은 감사드리게도 정의기억 연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수 안 오나? 영수? 뽀미를 갔대 영수가 뽀미를 갔대. 멋진 무대 준비해주신 정의기억연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간단체의 인사말입니다. 지금부터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너무 잘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는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며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의 결에서 주관합니다. 학생의 결을 그동안 비대면이라는 시간이 남겼던 존중, 참여, 연대, 소통에서의 단절을 하나씩 메꿔나갈 물결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벗어나도록 개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더 나아가 개개인을 존중하는 학생 사회의 물결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과 배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학과를 위해 학우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회학과 학우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주간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정신대로. 네,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 주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오셨고요. 멀리 광주에서 여자 근로 정신대 문제로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네, 늘 변함없이 이 자리 지켜주신 수녀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옆에서 너무 정신없이 떠들지만 일단 우리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죠. 네,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는 금이형님 소개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자, 제 162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 주간보고.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부장판사 구희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국가면제를 배척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명쾌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국이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당시 10대, 20대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원고인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저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1월 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방향과 흐름을 앞장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액은 황성미, 허익수 판사의 선구적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용감하게 증언했던 피해 생존자들, 이들과 함께했던 세계 시민들, 활동가들의 승리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신 법률 대리인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변호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을 지키며 재판을 참관하고 증언했던 이용수 할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호황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영일 대변인인 관방장관과 외무상이 나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 비난하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개입해 무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을 것입니다. 더 한심하고 비겁한 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공식적 입장문 하나 없이 익명을 빌려 2015 위안부 합의를 양국과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색하게 밝히더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만불손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항의는커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국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 표명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고장난 녹음기처럼 2015 한일 합의를 들먹이는 것은 또다시 사법농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연시키거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처럼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은 부당한 2015 한일합의에 분노하며 합의 1년이 되는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 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요? 우리는 요구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만 3번씩 따라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살아계실 때 역사적 과언을 직시하고 재판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 이제 그만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가부장제 음습한 미목에서 깨어나 정의와 인권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5 한일합의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사실상 부정한 법원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라! 역사의 업적을 남길 만한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들이 쟁취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번 판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끝끝내 정의를 찾고자 노력해온 피해 생존자들이 쟁취한 승리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정의역연대 소송의 당사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적 상속인이자 소송 수기인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번 판결이 실현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또 하나의 디딤돌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산업노동조합의 성평등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요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나영 부사장님 모시고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도 받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전쟁, 범죄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 성평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의료노조에서 정말 노동자들의 피땀 흘려서 만든 그 소중한 돈을 저희에게 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드려주세요.
고등법원 제33 민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원고들이 일부 청구한 2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8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판결에 이어 일본국에 대한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국가면제란 게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의 주권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상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해온 법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이러한 국가 면제를 이유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간수법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 면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면제 법리의 변화 방향과 그 흐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에 최근에 국가 면제에 관한 각국의 실행과 국제간수법의 변화 방향 및 흐름을 고려할 때 자국 영토에서 그 자국 영토의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타국의 주권적 행위인지 비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자행된 원고들에 대한 일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 2023년 11월 항소심 승소 판결이 2021년 4월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패소 판결과 달라진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간수법의 흐름과 방향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4월 판결은 2012년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시하여 해당 내용을 부비판적으로 국가 면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간수법의 성립 요건에는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관행이 쌓여야 간수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행의 존재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한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숫자를 비교해서 국제 국가 면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판결은 2012년 ICJ 결정 이후 국가 면제를 배제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국가의 실행 사례를 외면하고 관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유엔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의 국내법 입법 내용에 더해 이탈리아 법원의 페리니 판결, 브라질 최고재판소의 2021년도 상그릴리아 판결, 2022년 4월 14일 선고된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각국 법원의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간수법이 변화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면제의 변화 방향 흐름, 국제인권법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숙고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측면에서 보면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역에 대해 사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 인정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제국이 침략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제국의 군대를 위하여
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위안소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그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강제로 군인들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엇갈린 두 개의 판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법원으로서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단을 한 역사적인 판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에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확인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외교나 안보를 중시하던 국가 중심의 국제법 질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개인의 청구권 보장을 비롯해 인권 중심의 국제법 질서로 도약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 방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래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반인도적 범죄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어떠한 국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내 법원은 물론 외국 법원들에도 좋은 선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현재 이스라엘 가자지구 사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또 국내외 시민들이 30년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모두의 인류에게 남긴 소중한 자산이자 세계 인권사에 새롭게 기록되어야 할 이정표이고 권리 장정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국제 인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제는 주권 앞에서 더 이상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쇠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죽은 문자로 남기느냐 아니면 피해자 권리의 종국적인 회복과 보장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법적 책임을 유도하고 제대로 된 준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이번 판결에 따른 일본국의 배상 등 이행이 이루어질 것을 유도하고 그것을 촉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에 앞으로도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피해자분들의 마지막 외침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다들 추우시죠? 제가 수요시에 처음 와본 건 아니고 고등학생 때 한번 와봤었는데 그날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춥고 힘든 싸움이 이렇게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현장에 와보니까 많이 힘이 든대요. 벌써 1624차 수요시입니다. 며칠 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죠.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적 배상을 해야 하고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뉴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2015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진행한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걸 처음 들었는데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을 말한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외교부는 누구의 외교부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에 깜짝 놀라서 여기 있는 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는 외교부와 한국 정부를 비판합니다. 저는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지 저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아직 남아서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 하나 반영을 하지 않은 합의, 그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생회에서 학내 자치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만의 하나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요 시인은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지으려 하는 상황들과 싸우는 여성들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자치에서도 2021년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여성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 공동체에서마저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학생회에서는 장애인 하부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위원회를 학생인권위원회라는 말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당사자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 통폐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생 사회는 여성 대상 전쟁 범죄 행태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에 맞서 속내외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학내 공동체와 사회 연결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연대 사업부장 서영입니다. 제가 연대 사업부장이라는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저는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마주하며 그리고 또 학생 사회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저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연대란 서로 사랑하여 기꺼이 싸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을 들으며 그들의 시점이 되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를 느끼는 활동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투쟁과 연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연대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시간이 흘러 피해를 증언한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인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 투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록으로 언제나처럼 그곳에 서서 전쟁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스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 또 후대 세대에게 전해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연대란 무엇입니까?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웅크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혐오의 바람은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조현옥 시인의 시집 일본군 위안부 눈물 속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는 일본에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어디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소외란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진짜 추운데 아까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멀리서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저도 너무 용기가 나고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힘을 받아서 제가 힘차게 연대 발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현장에 나오고 또 발언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들께서 쌓아오신 긴 시간과 또 31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수요시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셨던 한 PD분께서 쓰셨던 글을 다시 떠올려보게 됐었는데요. 할머니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또 쌓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후손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나라
나라를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께서 목소리 내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또 무게인지 세상이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허투루 듣지 않는다면 세상과 우리 인간성은 모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수요시위 31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를 깨달을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까도 많이 언급되었었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2심 승소 판결 소식을 접하고 저도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이 절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또 다음날 외교부의 비겁한 입장 표명을 보면서 또 이것이 다시 출발점이라는 것 역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참여한 이 1624차의 수요시위가 또 엊그제 제가 들었던 역사적인 판결의 소식이 앞선 세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다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으로 그리고 청년 여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경험하는 어떤 여성인권과 소수자인권의 좌시나 학교를 통해 만나고 연대해온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지만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가장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연대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지금도 이제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고민하고 배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 할 때 그 힘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이행하고 진심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당한 2015년의 한일합 일을 앵무새처럼 운운하면서 진실을 눈 감고 심지어 전쟁의 위협까지 만드는 지금의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느린 것 같아도 또 때로 뒤로 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고 또 계속 함께하면 결국 변화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후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할머니들과 지금 한 시간을 살고 있는 여성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과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쟁 범죄 근절, 책임자 처벌, 역사 정의, 평화로운 세상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며 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술성어 인포회 소속 1학년 박준형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위에 와보는 것도 처음이고 발언하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한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발언이지만 오늘 용기와 연대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자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사죄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과거 일본 범죄 사실과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에 분담만 해올 뿐 누군가 할머니들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항상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항상 멀리서 책임을 회피하며 저는 불과 작은 용기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은 과거 피해 상황을 큰 용기를 가지고 직언하시고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용기를 가진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1624차 수요시위 이르기까지 할머니를 돕고자 했던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여러 단체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모두 용기를 바탕으로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회피하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작은 용기를 가지고 이 연대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대단히 큰 연대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짧게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작은 용기를 바탕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 연대합시다. 이 겨울의 매서운 한파도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결코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대반 장교가 긴 밤잠에 파란 장교가 안녕하세요. 수요시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학번 이주희하고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발언할 수 있어 정말 기쁠 따름인데요. 사실 저는 이곳에 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지난해 별세하신 이옥선 할머니와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제2의 고향인 보은군을 사랑하셨던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어받고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께서 해주신 덕담과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손길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께서 진리를 담아 외쳤던 목소리를 이어받아 세상에 진리를 알릴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학생은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요구하는 7가지를 일본 정부로부터 끝내 받아내고 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성노예자 피해자는 김학순이가 그랬어. 9명뿐이라고 합니다. 생존자 일수와 관계없이 학생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진실, 40분의 2원. 현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일본의 행동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진실을 위해 연대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강주의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께서 장구를 치시고 민요를 부르셨던 모습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며 목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그 날까지 진리만을 말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항상 전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자들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자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이며 우리가 왜 목소리를 거세게 내는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162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결의 부학생회장 지현준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목요일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진행된 제54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 의견을 밝힘으로써 올바른 해결이 아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그저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부인과 역사 왜곡, 책임 전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여기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혐오와 배제, 폭력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민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와 인권 침해를 막지 않고 논의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와 역사 왜곡을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과거와 문제 해결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이것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간 바로잡지 못한 과거사를 이제는 해결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책임 인정과 사죄도 받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반성하고 지난 23일 역사적인 승소 판결에 따라 법원의 판결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가리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범죄이자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전시 성폭력은 더 이상 전쟁의 주변적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전 세계 수많은 고통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며 전 세계 여성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현재를 끝까지 기억하고 연대한다는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우리는 연대하여 주변의 혐오를 뚫고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함께 평화로 갈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 제162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의 결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죄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혐오와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합니다. 작은 용기와 목소리가 모여 큰 연대를 이뤄내기에 진실 앞에서의 왜곡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힘을 알고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624차 수요시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어디에나 있죠. 월 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레기 재활용을 할 때가 오겠죠. I go back home after participating in the demonstration. Well, it's winter finally. I began to participate i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from early spring, and it's getting to the end of this year. And next week will be December, and it will be so cold. It's blistering, but I'll joi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because it means that I can fight for the freedom,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Japanese wartime sexual slavery system.